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저는요 용산구청에 와 있습니다. 용산, 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인데요. 이 용산구청은 작은 대통령실이라고 불릴 만큼 용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요 박희영 구청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결국은 용산 시민들이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큰 득표 차로 승리하셨어요. 이 수도권이 사실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 또 당선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득표 차이가 이렇게 그만한데 용산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냥 용산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뭐 전략은 그동안 제가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용산에 대한 고민, 용산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권영세 장관님 이제 지역구로서 처음에 이제 지난 총선이 사실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일하게 강북에서 권영세 의원이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주 탄탄하게 용산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그 방향을 계속 그 잡아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권영세 의원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용산 현안에 대해서는 뭐 지역구 의원 다음으로 국회의원 다음으로 잘 꿰뚫어 볼 수 있다. 뭐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선의 영향이 큽니다. 예, 대선에서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왔고 또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 또 국회의원 권영세 또 그다음에 원팀을 이루어서 용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신뢰에서 아마 좀 많이 표 차이의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당연히 박희영 구청장님의 인기, 노력, 또 이렇게 주민들을 품어 안는 마음, 그게 저는 1순위고, 또 지금 권영세 의원님은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또 담당하고 계시고, 박희영 구청장님은 또 이 용산의 이 대통령실과 가까이서 대통령을 지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용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실제로 이제는 명실공히 정치 1번지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저희 카메라 뒤편으로 보이는 저 넓은 곳이 이제 곧 용산공원이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멋진 공원이 될 거고요. 조금만 눈을 돌려서 저쪽을 보시면 바로 저희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나오는 남산의 전기, 남산을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때마다 제가 매일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용산 국민들을 위해서, 나아가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용산의 이제 가치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됐다. 그 타이밍에 제가 또 구청장이 돼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어깨도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선 8기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용산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또 사실 용산이 이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각광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 딱 오니까 생각나는 게 뉴욕이에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쫙 있고 말이죠. 이제 고층 빌딩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강도 보이고 말이죠. 딱 맞네. 대한민국의 뉴욕이에요. 센트럴 파크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국제 업무단지 개발하는 저 빌딩 옆이 정비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발되면 저는 뭐 오히려 뭐 세계의 뭐 중심 도시 뉴욕이라고 하지만 뉴욕 버금가는 세계적인 도시 용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략을 다 말씀하셨네. 세계적인 도시, 용산, 드래곤 힐스, 이름도 멋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용산에 대한 기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좋은 부지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텐데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서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지. 예, 사실은 용산이 이게 미군 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저 공원이 조성되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용산 구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용산공원은 국가가 조성하는 공원이지만 저는 용산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용산 구민의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면 가장 원하는 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보다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을 구청장이 도와드린다. 절대로 구청장이 4년간의 받은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용산구민 편입니다. 그게 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구청장님의 거는 기대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예. 그런가요? 예. 저도 아, 제가 얘기 몰랐는데.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실제로 예. 네. 예, 용산에 이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이 필요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가 크고, 네. 예, 또 계속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에 남기 위해서는 네. 용산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네.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주민들이 다 할 거예요 이제는. 네.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용산의 미래가 결국은 서울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도시 기능이 결국 용산구에서의 도시 기능 회복이 또는 새로운 미래 도시, 세계 도시로서의 용산구의 전략이 결국은 그게 서울의 전략이고 대한민국의 전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요.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이 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친하시고 또 소통이 잘 되잖아요. 뭐 소통도 잘 될 뿐더러 대통령께서 가지신 뭐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지만 생각이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옮겨옴으로써의 그런 이익과 불편함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과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불편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겠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대통령 집무실이나 경호처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조가 잘 되어가고 있고 예. 또 그런 협조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저는 직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며 그 역할의 중심에는 결국 용산구민에게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 생각으로서 저는 용산구청장으로서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용산의 성공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네. 너무 멋있다. 예, 너무 멋있어요. 용산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고 네. 박희영 구청장의 성공은 또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예. 그렇게까지 봐주시니 아, 그건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네. 예. 자, 근데 네. 이 용산에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구도심입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저층 빌라라든지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 또는 단독 주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교통 인프라가 사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금방 치워지지 않는 문제라든지 쓰레기 처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선거운동 기간에 가장 많이 주민들께서 바람이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사실은 다 재개발, 뭐 재건축이 되어야 되지만 그거는 절차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또 모아져야 되고 그거는 구청장 의지대로 무조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한 목소리를 냈을 때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전폭적으로 할 수 있어도 개발의 방향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외라면 실제로 쓰레기를 저희가 제때 빨리
잘 치워드리는 것도 저희가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사활을 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8월 한 달 내내도 굉장히 쓰레기와의 그런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빨리 뭔가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사는 환경이 참 나아졌다. 이런 걸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이제 뭐 태풍 피해도 있고 지난번 폭우 피해로도 엄청난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때에 잘 치워지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또 제 장소에 제 시간에 버리는 그런 캠페인까지 해서 저희 구청과 또 주민들의 그런 인식도 좀 개선하면서 깨끗한 환경, 정말 살고 싶은 용산을 만드는데 가장 빨리 좀 주민들께 불편함을 해소해 주려는 목적으로 제가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좀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서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는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민선 8기 구청장을 마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용산 구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 정말 딱 떨어집니다. 예, 역시 여성구청장 이런 장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쓰레기 문제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갔는데 도로에 막 쓰레기가 쌓이고 냄새 나고, 그러면 그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주 그냥 나빠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용산의 가치를 높이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어디 구청장은 뭐 건물 짓고 뭐 도로 깔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기본부터 지켜 나가야지 그 다음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제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빈집이 많습니다. 공가가 거의 지금 이제 거의 300채가 다 돼갈 텐데요. 앞으로 빈집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의해서 누가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는 상습 투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누구를 뭐 원진 제공자를 찾으면 좋은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혈세를 투입해서 또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드릴 테니 대신에 주민들께서도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저희가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워는 드리고 고질적인 지역은 치워는 드리고 또 주민들께서 같이 좀 이제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저는 쾌적한 그 용산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쾌적한 용산. 사실 용산이 지금 완전히 떠갖고, 이 집값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앞으로 막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자, 이 서울에 남은 사실 노른자, 맞습니다. 진짜 개발할 데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 지방 같은 데는 뭘 한다고 하는데 서울은 꽉 차갖고 개발할 데 없는데 용산은 아직도 개발할 곳이 무궁무진하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제 무궁무진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그 가치로 볼 때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그 개발되지 않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용산 구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징벌적 과세인 과도한 세금까지 부담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야말로 대통령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 수장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또는 우리 용산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 그걸 철저하게 저는 보장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개발의 방향도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이나 대통령이 구청장이 뭐 어디를 어떻게 개발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적인 지원은 저나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부분들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 용산은 용트림하기에 가장 이제 적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정비창 개발이라든지 이제 미군으로부터 이 기지를 반환받는 대로 이제 부분 개방이라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개방을 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지부진했던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의견대로 잘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면 용산구는 뭐 획기적인 뭐 어떤 주거단지로 도시기능으로서의 또 회복도 저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변화의 바람, 그 바람이 지난 대선, 지난 구청장 선거, 지방선거 이런 데 다 그게 주민의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봤기 때문에 뭐 주민들의 그런 그 표심이 담긴 그 의견대로 철저하게 주민 편에 서서 용산을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도 지하화도 몇십 년째 부르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그냥 왠지 뭐 허공에다 치는 메아리 같은 우리는 철도 지하가 필요해 그리고 주민들이 메아리 친 거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서 좀 더 저는 좀 현실화되는 그런 가시화되는 부분에서 속도가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용산구는 아주 골든타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의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용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공원화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아파트 짓자, 공원하자, 뭐 막 이러는데 좀 난감한 부분도 있겠어요. 전혀 공원을 아파트 단지화하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땅의 용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거 만약에 주택 공급의 부족의 문제라면 그는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면 저는 주택 공급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은 한 해 두 해, 그렇죠. 1, 20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자연 환경은 그대로 잘 보존하자는 게 저의 구청장으로서의 입장이고요.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면서 그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저 곳에다가 아파트를 짓자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논란의 여지도 안 되고 뭐 저희가 거론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와 준 거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으로 국민적인 여론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용산구 여론으로서는 저희는 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환경이 좋고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죄다 아파트만 있으면 사실 강남에 사는 분들은 좀 불행해요.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 예? 그냥 빡빡해. 어디 가나 길 막히고. 근데 딱 나와갖고 뛰면은 공원 있고 좀만 가면 한강 있고 이거 대길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 이 정도 좋은 어떤 구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예, 교통 중심지로서의 용산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그 발표에 의하면 용산역 주변에 그런 어떤 그 도시 그 교통 환경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이 되면 완전히 용산 나가서 서울의 도시 기능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향후에 굉장히 용산의 입장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거셀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 용산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민선 8기. 제가 명품 용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어떤 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왜 명품이라고 하느냐? 명품은 비싸다, 뭐 고가의 뭐든 백, 신발, 의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비싸다, 사치스럽다,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명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명품은 진품이어야지 되거든요. 명품을 카피한 진품이 아닌 거는 명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잖아요. 정말 진품이면서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땅값은 용산이 비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환경은 전혀 사치스럽거나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제 임기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그 땅의 가치에 맞게끔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의 방향을 좀 잡아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스며들게 해서 잘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된다면 진품인 명품 용산이 될 수 있어요. 카피 명품이 아닌 정말 진품 명품 용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걸맞는 작품이 저는 이 용산에 그려질 거라고 보고 또한 만들어질 겁니다. 실제로 용산에서 살고 싶고 또 용산에 지닌 가치를 자기가 살면서 용산 사람이라는 사람의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저는 금방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온 것 같아요. 용산에 살고 싶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명품이니까 갖고 싶죠. 예.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 거죠. 박희영 청장님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처럼 사람이 명품이니까 도시도 명품이야. 제가 오늘 너무 아부를 떠나 저 여기 올라고 그래요. 사실 여기 살라고. 좀 오십시오. 저희 안 그래도 인구가 좀 줄고 있어서 걱정인데 앞으로 좀 이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 환경도 좋아져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정말 용산에서 살고 싶고 또 용산에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키우고 싶은 그런 용산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냥 땅값이 비싸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옮겨오고 싶은데 진입 장벽이 아니라 땅값은 비싸지만 올만한 가치가 있다. 교육에. 네, 뭐 그런 뭐 삶의 질이라든지 교육, 환경 이런 모든 그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들을 잘 구축해 놓으면 정말 좀 비싸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용산에서는 사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그런 용산이 저는 곧 될 거라고 보고 또 그런데 제가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희망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드리자면 용산공원이 이제 10월 1일로 부분 개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게 뭐 오염물질 뭐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언젠가 그 투어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 미군 부대 기지 안에서의 그런 그 어떤 일부분은 뭐 하면서 오염된 부분이 있을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안에 자체의 그런 정화 시스템이라든지 정수 시스템이 굉장히 저는 잘 돼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것만큼 오염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굴착해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걸 대충 그냥 뭐 급해서 뭐 오염이 됐는데 뭐 국민들 눈속임을 위해서 덮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뭐 소파 협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미군 측에서도 뻔히 그거를 거짓말을 또는 눈속임으로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오염 물질이 있는 부분을 대충 덮어서 뭐 우리한테 반환을 해서 비난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정화를 할 것이고 사실 이 공원이 있으면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용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용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접근의 어떤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다면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용산 구민의 건강이나 그런 안전을 생각해서도 저는 제 목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뭐 다 증명이 돼야만 용산공원을 열자라고 하는 분들께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개방을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또 미군 측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빨리라도 10월 1일부로 지금 부분 개방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빨리 부분 개방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환경오염 부분도 좀 불안한 인식을 해소하고 저 땅에 대한 가치 그런 것도 빨리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민 대부분들 구민들께서는 빨리 개방하는 걸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함께 논의를 모아가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미군도 그렇고 또 정비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민과 함께 시민단체 다 모여서 논의하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데 너무 막 부정적이고 막 거짓말 막 갖다 놓고 막 이런 그 선동꾼들이 있어서 문제지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이 환영하고 주민들도 감시하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환경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저희가 확대해서 그런 확대 해석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저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뭐가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이득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개방되면서 환경 오염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분 개방이 되면 용산구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 누리시고 그 공원의 개방에 대한 혜택 또한 그분들께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도시, 예, 명품 구청장, 또 명품 대통령이 있는 용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많이 좀 오시고, 예, 또 돈 좀 벌면 일로 오세요. 강남 가지 마시고, 예, 저도 이쪽으로 올 겁니다. 100만 유튜버들도 다 오시고 함께 공원에서 만나서 방송도 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대표님, 한번 이제 공원이 부분 개방되면 거기서 라이브로 한번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용하시는 그런 시민들이나 또는 국민들께 인터뷰도 좀 하시고 얼마나 저게 지금 거의 100년 만에 저희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물꼬를 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용산 즐기고 보고 먹을거리 정말 좋은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용산 오십시오. 지금 솔직히 그 국립중앙박물관 주변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우체국 요번에 게이트 14번 게이트가 이제 오픈이 돼서 우리 용산공원이 부분 개방을 합니다. 오시면 거기에 유명한 맛집도 많고 신용산역, 용산역 이용하시면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용산에 그런 많은 그 자랑거리들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한번 방문하셔서 즐기시고 꼭 다시 오고 싶은 용산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자, 용산 방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하여튼 돈 벌면 용산으로 올 준비하십시오 이제. 예, 여기 박희영 구청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명품 도시 용산 만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정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요 다음에 기회를 내서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용산에 다시 한번 와서 저 이제 공원 개방할 때 함께 또 구청장님과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하여간 지금 시작이에요. 이번에 끝나면 안 돼요. 다음에도 박희영, 다음에도 박희영.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더 큰 정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